첫 번째 경기 몰도바 대 안도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몰도바는 지난 몰타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홈 경기에서 카이마코프의 골이 터졌고 전반 종료 직전에는 니콜라이스쿠가 쐐기골을 터뜨렸다. 네이션스리그 리그 D 소속으로 승격을 노리는데 출발이 좋다. 이 경기에도 니콜라이스쿠와 다마스칸, 카이마코프 등이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다. 안도라는 홈에서 몰타에 패했다. 최전방에 나선 로사스를 비롯해 세르보스와 산 니콜라스 등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며 승리를 노렸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때문에 승격을 위해서는 이 경기에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반등해야 한다. 원정이지만 수비적인 운영을 벌이고 가르시아와 발레스 등 중원의 라인을 올린 공격적 운영을 할 것이다. 몰도바의 승리를 본다. 안도라는 요베라가 좋은 피지컬을 이용해 상대 공격수의 문전 침투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니콜라이스쿠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할 몰도바를 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라트비아 대 북마케도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트비아는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패했지만 패로 제도를 잡고 한숨을 돌렸다. 이번 대회에서 승격을 노리기에 조 1위를 원하고 있는데 1위와 승점 차이가 1점이기에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때문에 홈에서 열리는 이번 일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대전 소속의 구택이 소집된 이번 명단인데 이카우니엑스와 울드리키스가 공격을 이끌 것이다. 북마케는 1승 1무로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리그시 레벨이 어울리지 않는 팀인데 대회 출발이 무난하다. 그리고 10월 일정에서 1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 주축 선수들을 모두 소집했다. 라이프치히의 미드필더인 엘마스를 비롯해 주장인 바르디가 중원에 위치하고 최전방에는 베테랑 스트라이커인 트라이코프스키가 나선다. 지로나의 미오프스키도 주목할 만하다. 북마케의 승리를 본다. 리가에서 열리는 경기기에 라트비아가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바르디와 아타나소프의 수비 지원 아래 엘마스가 공격 상황을 이끌 원정팀을 넘기 어렵다. 트라이코프스키와 미오프스키의 마무리도 있을 원정팀이 승리하고 조 1위를 유지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오스트리아 대 카자흐스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조 최강이라는 평가 속에 승격이 유력한 팀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노르웨이 원정에서 패하며 조 3위로 내려앉았고 이번 일정에서 반등이 필요하다. 때문에 소집 명단에 신경을 썼는데 팀의 에이스인 마르셀 자비처를 비롯해 라이머와 슐라거, 세이발트 등 핵심 자원을 모두 데리고 왔고 아르나우토비치가 최전방에서 팀을 이끌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노르웨이 상대로 승점을 따냈지만 슬로베니아 원정에서 완패했다. 라이프치히의 스타 공격수인 세스코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하고 말았다. 그로 인해 조 최하위로 쳐졌고 이번 경기에서 승점이 필요하다. 최전방에 나설 아인베토프를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쉽게 넘지 않으며 상대와 맞설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승리를 본다. 홈의 이점은 차치하더라도 전력의 우위가 확실하다. 라이머와 자비처가 중원에 나와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며 공격 포지션을 늘릴 것이고 바움가르트너와 포시가 측면 돌파로 아르나우토비치의 제공권을 살려줄 오스트리아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이스라엘 대 프랑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승격에 성공하며 리그어로 올라왔다. 그러나 첫 2경기에서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페렌츠바로스의 공격 자원인 아부파니가 이태리 상대로 골을 넣었고 솔로몬과 페레츠 등이 공격을 주도했는데 대표팀을 은퇴한 자하비의 공백이 커 보였다. 그래도 제1리그에서 뛰고 있는 네타라비가 중원에서 기대 이상의 경기력으로 강팀 상대로도 쉽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다. 프랑스는 첫 경기에서 이태리에 패했지만 벨기에를 잡고 한숨을 돌렸다. 네이션스리그 우승을 향해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첫 출발이 불안했는데 강팀다운 위기 관리 능력을 보였다. 이번 일정에는 부상 여파로 인해 음바페가 빠졌지만 선수단 면면은 여전히 강력하다. 인테르의 스트라이커인 튀랑과 파리의 덤벨레와 콜로 무아니, 바르콜라, 트리오가 최전방 공격을 이끌고 초우아메니와 포파나, 자이르 에메리 등이 중원에 차출됐다. 프랑스의 승리를 본다. 이스라엘은 전쟁 여파로 인해 홈에서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다. 강팀 상대로 홈의 이점을 전혀 누릴 수 없다. 음바페가 빠지지만 포파나와 자이르 에메리가 중원 우위를 통해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바르콜라와 올리세,
튀랑이 해결할 프랑스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핀란드 대 아일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핀란드는 그리스와 잉글랜드에 모두 패했다. 네이션스 리그 B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강등도 가능하기에 이번 홈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때문에 최근 소속팀인 세리에 베네치아에서 맹활약 중인 스트라이커 포후얀 팔로를 비롯해 테무 푸키와 옌센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모두 소집했고 중원에 나설 글렌 카마라가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 역시 잉글랜드와 그리스에 모두 패했다. 한 골도 넣지 못했던 연패였다. 때문에 핀란드와 같은 상황에서 이 경기에 나서야 한다. 원정 일정이기에 무리한 정면 승부보다는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을 좁힌 수비적 운영을 하며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나이트와 몰럼비 등이 공격 작업보다는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핀란드가 홈의 이점을 살리며 공격의 기여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알크마르의 주전 스트라이커인 페럿을 비롯해 오그베네와 퍼거슨이 공격을 이끌 원정팀 상대로 무작정 공격 위주의 경기는 어렵다. 두 팀이 밀고 밀리는 접전 속에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노르웨이 대 슬로베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승격을 노리며 나선 이번 대회에서 출발이 좋다. 특유의 폭발적인 화력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의외로 수비가 안정적이었다. 브렌트포드의 아예르와 토리노의 페데르센, 마인츠의 헨슈올센 등이 수비진에 나섰는데 이 경기에서 1실점만 허용했다. 비록 주장인 웨데고르가 부상으로 빠지는 이번 일정이지만 베리와 소스비, 하우게 등 대체 자원이 있고 홀란드는 언제든 골이 가능한 선수다. 슬로베니아는 카자흐스탄 상대로 대승을 따내며 조 1위로 올라섰다. 라이프치히의 스타 공격수인 세스코가 전반 두 골을 비롯해 해트트릭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번 일정은 순위 경쟁 중인 노르웨이를 만나기에 패하지 않는데 집중해야 한다. 일리치와 로브리치 등 능력 있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최대한 라인을 내리며 상대의 공세를 저지해야 한다. 노르웨이의 승리를 본다. 슬로베니아는 주장인 아틀레티코의 골키퍼 얀 오블락을 비롯해 비올과 스토야노비치 등이 나서는 수비가 안정적이다. 그러나 브레칼로가 빠진 여파가 있다. 폴란드와 쇠를로스 등 좋은 피지컬은 물론 마무리도 되는 공격수들을 앞세울 노르웨이가 홈에서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